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건설 현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재 대란이다. 대구의 건설 현장 150곳 넘게 멈췄다는 겁니다. 지금 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철근 그리고 시멘트 품귀 사태에 이어 레미콘 운송 파업까지 겹쳤다. 이런 얘기고요. 공사를 못해 장비 임대료만 나갈 판이다. 전국 곳곳이 아우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자재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죠. 최근에 김정은 대화 언급에 화답을 했다. 조건 없이 만나자. 긍정 답변 기대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답변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얘기가요. 바이든 행정부 북미 협상 탐색전에 나선 듯하다. 그리고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엔 유엔 대북 제재 유지를 촉구했다. 강온 양면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보면요. 경선 미뤄도 나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여당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지금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대 이슈가 경선 연기 갈등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의총 전날 대선 경선 연기론 비판했다. 당원 당규 고친 2차례 사례를 들면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 정도면요. 본인에게 유리하다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모임 잡고 여행 계획 만든다. 거리두기 풀리자 시민들 들썩들썩.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던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원 그리고 대학가 등 인파 늘어 생기를 띠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그리고 그 의미를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준석의 맞불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언론들은 이렇게 이 키워드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불을 놨다. 상당히 의식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여당의 모습. 경선 연기 이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언론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개 든 엑스파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주말 거치면서 지금까지 엑스파일 얘기 참 많이 나왔죠.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 내용들을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전기요금, 정부가 올해부터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 내용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청와대 부분 인선입니다. 뭐 폭넓게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인선을 한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준석의 맞불을 놓은 것인가? 여기 보시면요. 영선 정무비서관, 영선이니까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5 청년 비서관 임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선이라고 이 제목에 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통상 지금까지 보면 정무비서관은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이 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영선 야당 대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의식했다고 보여요, 지금. 그리고 어제 인선 주인공이 됐던 이 인물들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한규, 박성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박병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었어요. 박성민 신임 청년 비서관, 다양한 목소리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이 보였다. 청년 입장에서 청년 어려움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국회 경험이 없는 영선 야당 대표도 있다. 김한규 비서관, 정무비서관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죠. 정무 감각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좀 설명을 했어요. 참신하다. 뭐 이런 걸 좀 봐달라. 이런 의미도 좀 읽힙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좀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특히요. 박성민 이 청년 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25 대학생 1급 비서관 영입. 그런데 역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2030의 반응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정치권 청년이라고 발탁. 이것이 공정한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일단 맞불로 보이십니까? 네, 맞불이죠. 하지만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급했다. 청와대에서 형식의 파격은 추구했지만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어떤 점에서 아쉽게 보셨어요? 우선 제가 박성민 전 최고와 방송에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참 괜찮은 자질을 가진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박성민 전 최고가 여의도 바깥, 그러니까 정당 바깥에서의 사회 경험이 전무합니다. 지금 학생이죠. 네, 학생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민주당 안에서 대학생 운영위원이나 청년 대변인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한 것 외에 예. 이 사회에서 어떤 취업 경험이나 창업 경험 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비서관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예.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땀 뻘뻘 흘리는 청년 취준생들 그리고 창업을 했는데 요새 청년 창업자들 참 많잖아요. 예. 청년 소상공인들, 이 직원들 월급날 다가오는 게 두려우는 그 청년 사장들. 또 마지막으로는 연애 오래 했는데 전셋집 구할 엄두가 안 내서 결혼을 미뤄야 되는 청년 예비 부부들. 예.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가 통할까 하는 부분에서 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차라리 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다른 방식으로 여당에서 키워주고 좀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인사들, 정치권 경험이 조금 적더라도 예. 사회에서 치열하게 도전해보고 꼭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해봤던 사람들을 저 자리로 보냈다면 제가 말한 여의도 바깥의 진짜 2030들과 훨씬 더 눈높이를 맞추기 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어떻게 청년을 배려하는 인사냐. 여의도에서 줄 잘 서고 당직 잘 받은 사람들 그냥 쭉 끌어올려준 것이 아니냐. 예. 평범한 청년들은 뭐 1급 공무원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9급이나 7급에도 지금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몰리는 이 현실인데 예. 청와대가 이준석 돌풍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안 좋은 여론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물론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저는 저 자리에 가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 예. 가급적 청와대보다는 현장으로 많이 나와서 진짜 청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많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저는 좀 급한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어떤 정치적 경험, 정무 경험이 적다 이 부분보다는 실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이걸 과연 체감한 분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오창석 평론가. 이 기사의 두 번째 제목이에요. 과연 이것이 공정한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점을 주목한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1급입니다. 1급짜리예요. 사실 1급이면은 직업 공무원 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승진한 뒤에도 가기 만만치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공정한 건가? 뭐 기사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제 인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새로운 인선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국가 최고 공무원 기관에 있기 때문에 예. 잘 이끌어 나가야만이 우리나라 잘 돌아간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잘 하시길 바라는데 예. 다만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성민 비서관 스스로가 아주 경각심을 크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 예, 왜냐하면 저 장해찬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지금 취업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스펙만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요. 고스펙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스토리에 집중을 했었고 그 이후엔 애초에 이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냐면 1승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취업 시장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기업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100개 쓰더라도 한 군데만 합격하면 된다. 그러면 취업 보객이 취뽀한다라는 것이 이제 취준생들의 이야기였는데 예. 지금은 1승은커녕 한 개도 제대로 쓸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냈는데 10개 중에 8개가 경력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공채가 점점 줄어들고 네, 있어요. 공채 지금. 자체가 없고 모두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됐고 예. 신입사원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는데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고요. 이게 장혜찬 예.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1급 비서관에 뽑히기 전에 예. 대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대표 경력이 납득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납득할 만한 경력이 무엇이 있냐면 이낙연 전 대표 체제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타이틀이었어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예. 토론 배틀을 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 사람의 실력으로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우승자가 가려지는데 예. 지명직 최고는요 배려예요. 어떻게 보면 할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와 흔히 말하는 20대 여성과의 경쟁 끝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뽑혔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최대의 경력인데 이 최대의 경력으로 청와대에 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누구 눈에 발탁되지 않았고 누구 눈에 띄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경력으로 청와대 1급이 돼? 너무 박탈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박성민 비서관이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뽑혔던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충분히 종식시킬 수 있다. 다만 지금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년 채 남지 않았어요. 대통령 임기가 5월까지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이 동안 얼마나 재정비해서 빠르게 청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지 본인 스스로가 청년 나이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래 이야기를 정말 빠르게 받아들여서 청와대 내부에서 어떠한 현실이 있을 때 어떠한 청년 현안이 나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창석 평론가나 장해찬 평론가 뭐 연령대로 보면 청년 세대에 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의 시각으로 지금 이걸 보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시각 분명히 있다. 염두에 두어라. 지금 이런 당부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배종훈 교수님. 네. 이번에 청년 비서관 원래는요 이 청년 비서관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무수석실로 옮겨가요. 그리고 김한규 정무비서관 뭐 원래는 정무비서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안에 있는 겁니다. 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 명은 25 청년 아직 재학생 그리고 한 명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정무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첫 번째로 파격에 더 큰 파격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36살의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25살 최연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1급 비서관을 발탁을 했고 또 정무비서관도 말씀하신 대로 정무 경험이 없는 47살의 김한규 정무비서관을 발탁을 예. 했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법으로 보면은
경험이 없다라는 게 마이너스지만은 지금 이제 민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성 정치와는 좀 차별화된 새롭고 신선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오히려 플러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전혀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또는 이제 당원들로부터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다. 라는 것이 경험 부족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맥락에서 발탁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예. 또 이미 정치권에서 상당히 경험을 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자격의 문제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정무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제 방송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 또 본인들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인물의 문제, 또 자격의 문제, 경험의 문제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발탁 과정의 문제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은 우리 이제 기성세대와는 좀 다르게 예. 이 기회 공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다 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는가? 공정한 객관적인 기회를 주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사태 때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건 이제 기성세대의 가치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워낙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우리들에게도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면서 역풍이 불었고 이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선의는 높이 평가하나 예. 특히 이제 이런 자리라면은 이번 기회에는 청년들의 좀 바람을 좀 반영해서 객관적인 공개 채용 방식을 했다면은 상당 부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예. 역시 이제 남는 부분은 예. 박성민 신임 청년 비서관의 몫이죠. 더 잘하고 더 지금 아픈 청년들과 공감하고 예. 그래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아웃풋을 만드는데 본인이 역할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높은 점수로 반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천하람 변호사도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정당에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남다르게 지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이 두 비서관, 신임 비서관입니다. 정무비서관과 청년비서관. 정무 능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저도 두 분 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네,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런데 이 정무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 내에서 뭐 대변인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느 정도 원내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맡아왔던 거고요. 우리가 이준석 현상에 대한 맞불이라고 할 때 예. 잘 봐야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경험은 없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이 있고요. 특히 그 자리를 처음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시작했지만 예.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선출되는 최고위원 자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왔고 특히나 최근에 재보궐에서 예. 그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선의 신선함은 가지고 있으면서 예. 또 능력과 실력까지 검증돼 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에서 청년들이 환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은 이번에 김한규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지난 총선 때 본격적으로 정치에 데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 자체는 이제 한 1년 남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성민 청년비서관 같은 경우도 아까 장혜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신선하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에 대항할 수 있지만 예. 과연 이분들이 본인의 실적이나 능력을 입증한 적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파격적인 걸 하려면 당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세금을 주는 고위공무원 자리가 아니라 예. 차라리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정부 여당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게 특히나 굉장히 높은 세금을 받는 1급 상당의 비서관에 이렇게 발탁해서 넣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예. 저는 오히려 사실 이 카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평론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와 지금 김한규 비서관 또 박성민 비서관
비교되는 지점이 하나 있죠. 물론 김한규 비서관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이 강남에 한번 출마했습니다만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3번을 험지에 출마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게 비록 정당 안에 여의도의 경험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봤을 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도전을 했구나라는 인식을 줍니다. 예.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 제가 자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정치인인데 예. 선출직에 도전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변인으로 선발된 것도 토론 배틀을 거쳤다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명이 지원한 배틀에서 4명 선발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봤을 때 제대로 된 경쟁을 거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항상 위에서 끌어주는 지명직 외에 본인이 직접 자기 인생을 걸고 나가서 도전해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한규 비서관이야 선거도 어쨌든 한번 했고 예. 또 그 외 사회에서의 커리어에 대해서 흠잡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죠. 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이가 어려워서 아쉬운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의 경험이 적어서 아쉽다는 것이고 예. 저는 차라리 뭐 고졸 출신으로 택배 노동을 하다가 뭐 쇼핑몰을 창업했다. 이런 사람이 청년 비서관 갔으면 정말 뭐 박수 치면서 100%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긴 발휘했는데 예. 그 발휘하는 방식이 너무나 이 여의도 공식에 묶여있는 상상력이었기 때문에 한 50점밖에는 절반의 점수밖에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 정당이요 청년 표심 굉장히 아주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 청와대 인선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죠.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의 민감성이 나타나는데 어제 있었던 그 인선 과연 청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